진짜 초보라고 하면 원수한테도 권한다는 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3억을 다 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대출이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그것도 맞죠. 너무 과도한 대출은 사회 악이 될 수 있고 가정의 파탄을 만들 수 있지만 적정한 대출은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예요. 안녕하세요. 개천구 노선생님하고는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내 집 마련하는데 컨설팅도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어요.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친한 동생들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제 집은 너무 비싸고 나는 이제 집을 살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결혼은 해야 되는데 모은 돈은 한 5천만 원? 요 정도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들려고 개천고를 만들었고 거기 노선생이잖아요. 여러 명을 상담을 해드리고 코칭을 해주면서 실제 성공을 했었어요. 지방에서 2,800만 원 가지고 와서 달동네에서 4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했고 해외에도 세컨하우스가 있고 이게 한 걸음부터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사업도 처음부터 월 1,000만 원 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거죠. 내가 지금 50만 원을 저축을 하면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출을 줄이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네. 50만 원, 100만 원 버는 건 되게 힘들어요. 다만 50만 원, 100만 원 줄이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힘들 수는 있지만 종잣돈을 빠르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1,000만 원 모으는 거를 1차 목표로 하고 3,000만 원 모은 거를 2차 목표로 하고 그리고 5천, 1억까지 종잣돈이 있어야지만 뭐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또는 작게라도 실행을 해보는데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이것만 해가지고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돼. 혼자서 절대 안 돼요. 커뮤니티나 트레바리 같은 데 보면 참여할 수 뭐 있는. 재테크, 투자 이런 섹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책도 같이 읽고 거기서 토론을 한다거나 부동산 내 집 마련 스터디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괜찮은 강사들이 있으면 강의도 듣고 그 수강생들하고 스터디를 한다거나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야지만 거기서 동기부여도 되고 또 정보를 얻고 같이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자꾸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네네. 내가 혼자 하면 안 한다. 사람 게을러서 맞아, 안 한다. 맞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팁인데 이거는 아이러니할 수 있어. 몰빵을 해야 돼요. 올인을 해야 된다. 돈을 모을 때 다들 분산 투자를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한 바구니에 절대 모든 달걀을 넣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돼요. 내가 이미 많이 가졌으면 잃지 않으면 돼요.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은행 예금에 그리고 부동산과 비트코인 투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신혼부부고 그리고 뭐 30대 초반인데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내 집 마련 어느 세월 해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확률 높은 데에 베팅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럼 직장인으로 시작했더라도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이걸로 조금씩 모아서 저는 작게라도 소액 투자, 전세를 껴서라도 하나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청약 통장. 청약은 10% 20%만 있으면 처음에 레버리지로 먼저 내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작게 부동산이나 또는 내가 정말 주식을 잘한다 이러면 주식에 마스터하는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5년 1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분산이 돼서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하나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노하우가 생기면 다른 종목을 하더라도 거기서 이미 성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빠르게 가야 되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그럼 뭐 주식, 부동산,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네. 제일 좀 추천하시는 게 부동산일까요? 그렇죠. 왜냐면 삼성전자, 구글 주식 없어도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평생 살 거 아니면 월세가 되든 전세가 되든 매매가 되든 결국은 부동산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필수 요소라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거를 내가 미리 하고 남들보다 좀 빠르게 한다고 하면 내 집 마련을 해서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그 안정감. 두 번째는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해서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갔을 때 가장 큰 그리고 가장 확률 높은 재테크의 수단이 된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도 저는 내 집 마련 공부는 필수다.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작게 돈을 모아서 좀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이게 내가 산다는 건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사놓고 거주를 분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2억 8천짜리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2,800만 원만 있어서 됐거든요. 그거를 팔고 이제 수도권 외곽에 3천만 원 정도로 요즘 얘기하는 갭 투자. 매매가가 3억이면 2억 7천, 2억 8천이 전세가인 거야. 그러면 내 돈 2, 3천 원으로도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나중에 전세가가 오르면 2천만 원이 2년 후에 오르면 2천 원 다시 회수를 해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는 뭐 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사회 초년생이나 좀 없는 이 흑수저들은 이 부의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다. 그리고 내가 살면 되잖아 나중에. 네. 그리고 만약에
1억을 모았다 이러면 3억 정도의 수도권 외곽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는 살 수가 있거든요. 2억 정도면 이자가 한 70만 원 정도 나가요. 월. 연간 이자가 한 80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맞벌이를 한다거나 중소기업 이상 다니면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좀 빠르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청약통장을 가입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 4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하면 계약금이 4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10% 15%를 내고 중도금은 대출이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잔금할 때 지금 70%까지 대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4억짜리에 70% 대출이면 이제 2억 8천 대출이니까 1억 2천까지만 모아놓으면 내 집이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냥 4억에 전세가 한 3억 2천이면 8천만 원으로도 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년에서 6년 정도 전세를 주고 4년에서 6년이면 뭐 5천만 원 정도 더 모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1억 5천을 만들었을 때 이제 입주를 하는 거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면 네. 4억으로 분양할 수 있는 지역은 보통 어느 정도예요? 뭐 경기도 외곽이겠죠. 또는 공공주택, LH나 서울의 SH 같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노리는 것도 괜찮아요. 남양주 왕숙 가장 크고, 그리고 하남 교산, 일산 쪽에 고양 창릉, 부천, 인천 계양 뭐 이런 쪽에 3기 신도시를 노리면 4억에서 5억 정도의 뭐 20평대 아파트는 살 수 있는 거죠. 서울권까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뭐 서울은 기본 뭐 7, 8억 정도의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한 번에 서울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경기도에서 한번 내 집 마련을 해보고 이제 조금씩 경기도에서 서울 외곽 그리고 서울 중심지로 들어오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기현님도 예전에 제가 상담할 때 조금 더 상급지로 이제 옮겼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것도 첫 번째 집을 샀기 때문에 내가 내공이 쌓이면서 두 번째 집을 고를 수 있는 이런 눈이 좀 생겼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매 경험 자체를 조금 늘리는 것도 되게 네네네. 중요. 그렇죠. 평생 한 번만 선택한다고 하면 그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고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 아쉽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뭐 2, 3억짜리에 좀 오래된 1.5룸을 하나 사보더라도 그 경험이 되면 여기서 내가 교훈을 얻고 좀 더 나은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집이 있어야 내가 경제 돌아가는 것도 신경을 쓰게 되고요. 집이 있으면 또 강제 저축의 효과도 있어요. 대출을 맞네. 갚아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돈을 아끼는 거야. 맞아요. 네, 그리고 더 벌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투잡도 할 수 있고 뭐 소액으로 부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첫 효과도 집을 있는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절대 이런 집은 사면 안 된다거나 절정한 외곽의 빌라 또는 오피스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 사기라는 게 많은 게 매매가가 2억 5천인데 전세가 2억 4천, 2억 5천이에요. 이게 업자들이 짜고 시세를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외곽에 있는 빌라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원룸은 절대 사시면 안 돼. 그래요? 네, 투룸의 아파텔은 그래도 매매가 잘 돼요. 근데 원룸은 대부분 월세 수익을 얻으려고 노후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상품이에요. 네. 근데 이게 잘못 샀다가 팔 수가 없어. 그죠? 원룸에 산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가정이 생기면요. 네. 그때 팔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샀던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외곽에 있는 또 오피스텔도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절대 사면 안 돼. 그게 뭔지도 잘 몰라요. 저. 뭔지도 모르는데 지역주택조합이라고 그게 땅도 확보를 안 하고 싸게 분양을 한다고 모객을 해요. 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거 잘못 들어가면 거의 10개 사업이 있으면 8개가 사업이 무너져요. 싼 맛에 분양한다고 했는데 8명은 돈을 다 날려요. 진짜 초보라고 하면 원수한테도 안 권한다는 그 지주택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3억을 다 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대출이 무서우니까. 진짜 무서우니까 그것도 맞죠. 너무 과도한 대출은 진짜 사회 악이 될 수 있고 가정의 파탄을 만들 수 있지만 적정한 대출은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예요.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3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이 3억을 다 모을 때까지 7, 8년이 더 걸리는데 그때 가격이 그대로냐 이거예요. 예전 짜장면 1,000원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8,000원이 됐는데 아파트나 특히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정한 대출을 좀 내서라도 내가 먼저 소유권을 가져오고 또는 내 보금자리로 삼고 그리고 그 월세 낸다 생각하고 대출을 갚으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좀 당길 수 있다. 그러면 적정한 대출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다. 네. 최저 생활비를 계산을 하잖아요. 네. 남는 금액에서 70%, 80% 정도는 대출로 나가고 20, 30% 정도는 그래도 뭐 여유가. 경조사도 있고
그리고 또 여행도 한번 갈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빼놓고 네, 최저 생활비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한 70% 정도까지만 이자로 원리금이 나갈 수 있게 30% 정도는 여윳돈으로 놔두게 그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그럼 노 선생님도 강의 요즘도 하시나요? 네, 강의도 가끔씩 하고 있고요. 블로그와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유튜브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현님 강의도 들었잖아요. 네. 창업 준비 전에. 이것도 레버리지라 생각을 해요. 저 혼자서 공부하는 거를 빠르게 3시간 동안 수강료를 소액을 내고 그 노하우를 다 배운 거. 돈을 내고 시간을 버는 거라고. 뭐 저도 강의도 하고 상담 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좋게 이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기현님도 이용하시고 뭐 제가 혼자 잘 되는 것보다 주위의 사람들이랑 같이 잘 되고 그리고 흑수저도 여기서 용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좀 실현하는 게 저의 또 꿈이기 때문에 덕업일치가 된 거죠.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우리 수강생들이나 또는 저희 구독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 선생님은 좀 결핍이 있으셔서 동력이 됐던 거잖아요. 네. 나중에 아이들 이렇게 키울 때 아이들에게도 좀 결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또 내 새끼잖아요. 아, 또 딸이에요. 저는 딸만 둘인데 그러다 보니까 곱게 키우고 싶고 내가 했던 고생을 그대로 주는 거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을 들어가면 또는 대학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런 거는 좀 주체적으로 내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거나 또는 아이들을 본인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우자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조금 지원을 끊어서 독립적으로 만들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좀 좋은 거 해주고 싶고 지금 아이들은 뭐 새 아파트 살고 있으니까 만족도도 좋죠. 오히려 교육 쪽은 제가 기현님한테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유익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제가 제 동생들한테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지금 이걸 보라고 하면 되겠구나. 너무 유익한 내용이 너무 많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천고 노 선생님 그 유튜브 블로그 있으니까 아래에 달아놓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